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의 7시 방송은요,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조상원 교수님과 함께 기관지 천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네, 나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의 조상헌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이 천의 얼굴 기관지 천식이란 제목인데요. 좀 이 제목을 설정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 한번 간단히만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지 천식 환자들을 제가 이제 수십 년간 이제 전공으로 보면서 천식 환자분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 아래 보이는 이 그림이 이제 피카소의 위핑 우먼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이게 스페인 내전 때 전쟁에 참상을 겪은 여인의 그런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건데, 피카소 특유의 방법으로 울고 입을 벌리고 절규하고 슬픔을 상징하는 이런 푸른 머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파편화해서 굉장히 다양한 슬픔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천식도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관지 천식에 대한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이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천식을 소개하기 전에 이 기관지란 게 뭔지를 한 번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코나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게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로 한 22가닥 정도가 나눠지는데요. 마지막에 가면 허파과리라는 데서 이제 산소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기관지 천식이란 거는 이렇게 공기가 흐르는 길인 이 기관지에 생기는 병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특히 만성적인 기도에 알레르기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 부위가 부어오르고 또 진물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관지 점막이 이렇게 안으로 부어오르게 되고 또 진물이 나면 가래로 돼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막게 되는데, 이 천식 환자들은 기관지 과민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관지를 이렇게 근육들이 싸고 있는데요. 근육이 수축이 되면 또 좁아지게 되겠죠. 염증 때문에 안에서는 부어오르고 밖에 근육은 쥐어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좁아진 대로 공기가 흘러야 되니까 숨이 차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는 이런 좁아진 대로 공기가 흐를 때 혹은 물이 흐를 때 나는 천명음이 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기관지가 예민하기 때문에 기침이 종종 수반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게 항상 이렇게 숨차고 쌕쌕거리는 게 아니고 네. 반복적이고 가역적이란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역적이란 것은 이렇게 좁아졌던 기관지가 치료를 하거나 안정을 하면 다시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다는 그런 다행이네요. 의미고요. 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천식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천식에 있어서 기관지에 생기는 만성염증 때문에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고 또 기관지를 싸고 있는 근육이 쪼여들면서 기도 수축이 와서 숨차고 쌕쌕거리는데, 이 염증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 우리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기관지에도 이제 흉터가 심하게 남으면 근육이 이렇게 막 자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혈관이 늘어나기도 하고 가래 분비하는 것들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경 자극에 의해서 기도 수축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헬스에서 근육이 뚱뚱한 사람이 누르면 훨씬 더 기도 그렇죠. 수축이 잘 일어나서 기관지 과민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악순환같이. 조기에 미리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식이 생기는 과정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은데요. 유전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기관지 과민성이 체질적으로 잘 생기거나 주변의 알레르기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토피 체질이 되거나 네. 또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이런 병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동안 천식이나 아토피 질환들이 너댓 배가 늘었습니다. 그건 유전자만의 영향이 아니고 네. 서구화된 삶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서구화된 선진국에서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선진국 질환인데 이런 환경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 들어가면서 천식의 특징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천식이 악화되는 생활 속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감기에 드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감기 들고 나서 천식이 굉장히 심해지는 환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차고 건조한 공기들에 노출될 때 장마철 같은 저기압 상태, 스트레스, 매연, 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꽃가루 시즌이 되면 이제 네. 심해지기도 하죠. 또 이 천식 환자들의 하나의 특징은 다른 폐질환들은 보통 활동할 때 숨이 차게 되는데 네. 오히려 야간에 숨이 차서 자다가 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알레르기 염증을 줄이는 우리 부신피질 호르몬이 야간에 분비가 떨어지고 네.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에피네프린이나 노아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노아아드레날린이라 그러는데 그게 기관지를 확장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런 호르몬이 떨어지는 데다가 우리가 잘 때에는 부교감 신경이 자율신경계도 기도 수축을 좀 유도합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야간에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자다가 숨이 차고 쌕쌕거려서 깬다. 그러면은 천식이 상당 수준으로 있다고 보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식 환자가 숨찬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강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식 환자 모습은 다 보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천식이란 병이 숨차고 쌕쌕거리고 기관지가 예민해서 기침을 하고 하는 그런 병이지만 이 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첫째, 우리가 소아 때 천식이 상당히 문제가 되다가 사춘기 접어들고 성인이 되면서 조금 기관지도 커지면서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55세 이상 연령에서 갑자기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어느 나이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1년에 감기 들었을 때 한두 번 쌕쌕거리고 잠깐 치료하고 1년 내내 괜찮은 아주 가벼운 환자부터 중환자실에 가거나 응급실에 와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될 정도로 중증 반응을 보이는 천식 환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레르기 염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기관지 조직 검사를 하거나 가래 검사를 하거나 해서 보면 이런 요게 제2형 T 림프구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는 2형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천식도 있고요. 또 이 TH2 세포 외에 TH17이나 TH1과 같이 해서 호중 구성 염증을 보이는 2형 면역 반응이 아닌 그런 염증 반응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환자들한테 비슷하죠. 그렇지만 생기는 원인들이 틀리고 일부 환자들은 우리가 피부 반응 시험을 하거나 혈액 검사를 해보면 먼지 진드기든 곰팡이든 애완동물 털이든 네. 꽃가루든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도 있고 천식은 있는데 알레르기가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 천의 얼굴이란 말이 잘 다양하게 어울리는 나타나죠. 거네요. 그 다음에 네. 일부 환자들은 운동할 때만 천식이 생기는 오. 환자들도 있고요. 아스피린이나 진통 소염제 네. 같은 걸 먹었을 때 오는 천식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이 들어서 천식이 생기면서 이형 면역 반응에 관계된 세포인 호상구성 염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생기는 천식, 아주 심하진 않지만 여성 중심의 천식도 있고 또 비만에 관련해서도 천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담배 피는 분들에 관련해서 생기는 천식도 있고, 이건 이제 연령이 들면서 점점 많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염증은 심하지 않은데 기관지를 싸고 있는 근육의 예민도 때문에 오는 그런 천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의해서 병의 중증도도 다르고 생기는 그 과정도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모여 있는 질환이 천식이다 하는 걸 이해하면 약을 썼을 때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하면서 좀 더 맞춤 치료를 해서 좋은 치료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인이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예. 네. 조금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 비욘디 청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가능하면 쉽게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 염증도 아까 두 가지 반응으로 있다고 얘기했죠. 거기에서 보면 제2형 면역 반응에 의한 것들은 요 제2형 T 림프구가 알레르기 염증에 중요한 여러 가지 전달 물질들을 많이 냅니다.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IL4나 5 같은 걸 내는데, 이 IL5 같은 물질은 기도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 이 호상구의 성장과 오래 이렇게 서바이벌 하는 것을 올려주고요. 이 B세포에서 IL4 같은 경우는 IgE 항체, 알레르기 항체를 만들어서 네. 그게 비반세포에 붙어 있다가 항원이, 꽃가루든 먼지 진드기 항원이 다시 들어오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도 수축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기관지 상피세포 자극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들이 나오면서 T 림프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경우는 17번이나 1번 T 림프구를 통해서 호상구성 염증이 아니라 호중구성 염증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썼을 때 반응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즘 이제 생물학적 제재라 그래서 새로운 천식 치료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타입에 맞춰서 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TH2 림프가 중심이 된 호상구성 천식에서는 알레르기성 타입도 있고, 또 우리가 피부 반응 시험이나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외부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비알레르기성 염증도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호상구성 천식에서는 T 림프구 중에 1번, 17번에 관계되고 호상구가 아니라 호중구성 염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염증이 뚜렷치 않은 기관지 평활근의 문제로 오는 그런 천식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런 호상구성 염증과 또 호중구성 염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분들이 내가 어떤 타입인가를 알면 네.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어떤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클루를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천식 환자분들 심한 경우는 치료 전에 어떤 타입인지를 미리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고 특징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또 하나 이런 천식 환자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한 절반 가까이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증상이 있는 가벼운 천식 환자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환자들이 한 20-30% 되고요. 네. 우리가 천식을 단계별로 약을 높여가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종 단계인 스텝 4나 5로 치료를 하더라도 잘 조절이 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약제가 필요한 환자들을 중증천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20% 남짓됩니다. 그 중에서 이 약제약 써도 잘 듣지 않는 진짜 난치성 천식은 한 5% 정도 되는데, 이 환자들이 사실은 천식 치료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환자인데, 이 경증 환자들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급작스러운 악화가 왔을 때 불행한 결과가 오는 경우가 경증 천식이라 그래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증이든 중증이든 중증이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나 중증도의 정도는 중증 천식에 좀 포커스돼서 우리가 진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좀 관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노인 천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노인 천식 코호트라는 연구 환자 풀을 만들어서 한 10년 이상 유지를 했고, 우리나라 지역 사회에서 천식 유병률이라 그러죠. 천식 환자가 일반 국민들 속에 몇 분이나 계신지를 조사해 보면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8명에 1명꼴로 천식이 있습니다. 엄청 그래서 높네요. 네. 과거에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해소 천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천식 환자들이시고요. 더군다나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노인 천식의 빈도가 급격히 늘어날 거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노인 천식이 이런 진료비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노인 천식이 발생하는 형태를 보면 아까 우리가 천식의 발생 과정에 소아 천식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유전적인 요소나 아토피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하는데 그 관여도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천식일수록 줄어듭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흡연이나 비만 또 이 비부비동염들이 생기면서 노인 천식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특히나 이 노인 연령층에 천식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면역 시스템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됩니다. 네. 아까 면역 시스템에 관련된 염증 반응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자연적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영향이 더 크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그 악화 빈도나 강도도 사양이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병인데 이 숨 찬 게 나이가 들면 다 숨차지. 그냥 폐활량 떨어진 줄 아시고. 그렇고 제대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심장이 안 좋다든지 다른 폐질환이 있다든지 뭐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도 숨 차는 일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질환들 때문에도 내 숨 찬 게 천식이구나 하는 걸 놓치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병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천식 약하고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일부 어르신들이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런 천식에서 주요한 치료 방법인 흡입기나 이런 것들을 잘 못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 천식에서는 단순히 질병만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질병 또 약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아주 다방면에서 관심을 갖고 천식 증상을 좋게 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도록 전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 천식이 조금 더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훨씬 말씀이시죠? 많죠. 훨씬. 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봤던 노인 천식들이 몇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주 오래된 천식이면서 폐기능 장애가 많이 남아있는 천식. 그 다음에 좀 가벼운 천식이면서 여성에서 흔한 그런 천식. 담배하고 관련돼서 남성이 많으면서 폐기능의 장애가 어느 정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 또 비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환자들을 쭉 추적 관찰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많이 떨어질수록 악화가 자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환자들이 악화가 많이 되고 장기적인 결과들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입의 환자인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포커스해서 어떤 치료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숨차고 쌕쌕거리는 증상은 없이 이렇게 기침만 발작적으로 하고 거의 뭐 토할 정도로 하는 그런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기침형 천식 환자들도 있고요. 일부 직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에서 노출되는 물질 때문에 천식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험실 동물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베이커스 에스마라 그래서 제빵공 천식, 밀가루 분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옛날에 이 폴리우레탄 칠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쓰는 TDI 같은 물질도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섬유를
햇볕을 봐도 바래지 않게 이제 반응성 염료를 쓰는데 그런 염료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이런 직업성 천식들이 자주 올 수 있는데 이 직업성 천식은 조기에 발견해서 원인 물질을 피하도록 직업 전환을 하면 그걸로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성 천식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일반 천식 환자들처럼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특정 위험 직업에 종사하면서 새롭게 천식 증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빨리 진단받고 빨리 회피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빨리.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천식 환자들이 운동을 할 때 숨찬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운동할 때보다 운동하다 멈추면 그냥 멈추고 나서 5분 내지 한 30분 정도에 더 숨차고 쌕쌕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운동 유발성 천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천식 환자에 겸해질 수도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다른 천식 증상은 없으면서 운동할 때만 생기기도 하고 중증 환자에서 많지만 이런 아스피린이나 진통 소염제 같은 걸 먹었을 때 급격한 기도 수축이 오면서 천식 발작이 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음식물 내에 포함된 이런 설파이트나 보존제, 조미료 이런 것들 때문에 천식이 오는 것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천식이 원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나타나는 증상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부연할 것은 이 비염 환자들에서 천식이 한 30% 정도 생기고요. 천식 환자의 8, 90%는 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쉴 때 공기 속에 섞여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이나 그 유해 물질들이 함께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병이 서로 연관해서 많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 에어웨이라 그럽니다. 코하고 네. 기관지가 연결된 원 에어웨이고 우리가 비염이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코에 중심으로 생기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주증상이 되지만 하부 기도에 주로 생기면 천식이 되는 이 알레르기 염증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원 디지즈라고 얘기하고요. 발생 위치에 따라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서 한 가지 질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코 주변에 CT를 찍은 겁니다. 요 이제 코뼈가 있고요. 네. 코가 점막이 있고 그 옆에 부비동이라고 여기 염증 생기면 이제 축농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자 보면 여기는 공기로 꺼멓게 차 있는데 이 환자는 이 염증 물질로 가득 차 있고요. 완전 가득 차 예, 있네요. 만성 부비동염이 있고 그 다음에 코 내시경을 해서 보면 이렇게 물혹 같은 것들이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증 천식 환자에서 이걸 함께 잘 치료해 주지 않으면 천식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해결해도 여기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천식 환자가 기관지에 주로 병이 생긴다 그래 기관지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코도 함께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토피 피부염도 잘 생기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병이 이 전신적인 질병 중에 어느 장기에서 중심이 돼서 나타나느냐는 관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식이 발생하는 데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고 중증도도 다양하고 이제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성공적인 천식 치료를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강의 중에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치료를 하려면 이제 환자분들이 숨차고 쌕쌕거리고 하니까 병원 찾아오시지 않으시겠어요? 왔더니 폐 기능도 떨어져 있고요. 네. 일상활동도 어려운데 그런 급성기 증상들을 조절하는 거는 의사나 환자의 니드가 딱 맞아 떨어져요. 예? 의사도 환자 당장 숨차고 힘들면 그거를 빨리 회복해 드리는 게 최우선 과제고 그렇죠. 그런데 의사들은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천식이 반복적인 질환이라고 그렇죠. 네.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부 환경이나 감기 들었을 때 급히 악화가 돼서 불행한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막아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철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악화 재발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 증상이 좋아졌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약을 쓰는 노력을 하고요. 환경 관리, 악화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활 관리를 통해서 줄이고, 또 천식 증상의 영향을 아까 비부비동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질환들을 함께 치료해서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의 목표인데, 환자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과 오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이 급성기 치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는 질환이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조금 막힌 게 증상이 없어진 것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게 그렇죠. 건강하게 네. 살아가는 것도 함께 중요하다. 네. 네. 지금은 증상이 안정돼서 본인이 임의로 약을 끊었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결과가 치명적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면서 조절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천식의 치료 원칙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레르기는 원인 물질을 알고 100% 피하면은 그걸로 생기는. 조절이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데 섞여 들어오는 물질들이거나 악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100% 피할 수는 없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관리하는 방법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조금 핵심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최대한 피하되 환경 관리를 해서 줄이되 100%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천식 환자들이 주로 나빠지는 요인들이 있는데, 네. 먹는 약을 쓰다 안 쓰시는 경우, 그 다음에는 환경적인 요소에서 특히나 감기 걸리고 응급실 오거나 중환자실 오실 정도로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감기 조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찬바람이나 스트레스, 뭐 옆에서 담배 연기라든지 향수 냄새,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많이 마실 경우, 또 일부 환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들에 의해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천식이 나빠지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중요하죠. 특히나 올해는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서 맞아요. 네. 9월 추석 때까지도 에어컨을 틀고 계신 분들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그 과거에는 천식 환자들이 여름에는 이제 따뜻하고 좀 습하기 때문에 천식 발작이 적었는데 그 에어컨 찬바람의 자극이 굉장히 세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마스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집에서 뭐 혹은 주무실 에어컨 틀어놓고. 때라도 네. 에어컨을 안 틀고는 도저히 난 못 살겠다. 그럼 직접 안 쏘시는 게 좋고 네. 그 바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마스크를 걸러서 가거나, 마스크가 나 불편해서 귀 땡겨서 못 하겠다 그러시면 뭐 요즘 복면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운동할 때 쓰는 네네네, 햇볕 뭔지 압니다. 가리개. 네. 그런 거라도 해서 바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게만 해도 훨씬 더 증상 조절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와 면역요법이란 방법이 있는데, 이 면역요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인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먼지 진드기든 꽃가루든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든 일부 곰팡이 종류 같은 경우는 면역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물질들을 잘 추출을 해서 이렇게 피부 아래로 주사를 하거나 네. 혀 밑에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숨 쉴 때 들어오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천식이 일어나거나 비염이 일어나는데, 네. 저렇게 하면 우리 면역 시스템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오히려 면역 관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줄이게 되고 이 차단 항체를 만들어내게 돼서 이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숨 쉴 때 다시 들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대신 쉽게 얘기하면 알레르기 체질을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3 내지 5년 이상 걸쳐서 서서히 변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기간 조금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네요. 그런데 네. 이제 천식 환자들은 네. 지속적으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약을 쓰더라도 3년, 5년 이상 10년, 20년도 쓰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천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나빠지고 회복되고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빠졌을 때 증상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약을 이제 증상 완화제라고 얘기하고 네. 이건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데 요건 대부분 대표적인 게 이렇게 흡입을 했을 때 이 기관지 쪼여든 걸 풀어주는 그 약인데 네. 이 약이 염증이 심할 때는 효과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기관지만 근육만 풀어갖고서는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요. 네. 잠깐 증상을 조절하는 데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쭉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약을 질병조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흡입 스테로이드 약제고 그 다음에 흡입 스테로이드 약제하고 기관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펴주는 기관지 확장제가 같이 들어있는 이거를 복합제라고 하는 콤비네이션 트리트먼트 하는 요 두 가지가 이런 질병 조절제로서 가장 중요한 약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두 가지 약제는 흡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염이 있으면 거기에 연고를 바르죠. 네. 마찬가지로 기관지 점막에 병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공기랑 맞닿는 곳이에요. 숨 쉴 때 약을 잘 들여보내면 병이 있는데 바로 가서 효과를 빠르게 내면서도 몸에 흡수되면 바로 파괴되게 만들어서 부작용이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 바르는 똑같은 거네요. 그런 개념으로 네.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단지 연고는 눈에 보이니까 바르면 되지만 요건 흡입에 잘 맞춰서 약을 보내야 되는 좀 이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사용법이 부분이 조금 있죠. 필요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일정 양이 분무되는 거를 잘 박자를 맞춰서 흡입을 하는 정량식 분무 흡입제가 있고 또 아주 가느다란 분말로 돼 있어서 이런 박자를 맞추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자기 호흡력으로 흡입하면 기도까지 약이 잘 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약들도 있고요. 아주 숨찬 분들은 이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어린아이에서는 이렇게 쓰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연무 형태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가습기랑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흡입시키는데 가습기랑의 가장 큰 차이는 나오는 분말의 크기가 틀립니다. 어떤 게 더 작은 건가요? 가습기는 크죠. 네. 그래서 대부분 상기도에서 걸려요. 네. 하부 기도까지 가서 이 22가닥 나눠지는 기관지까지 약에 도달을 하려면 대개 5마이크론 근처가 돼야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미세하게 만드는 기술이 저 연무 흡입제 기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평소에는 일반인들은 성인들은 이걸 쓸 이유가 많지는 않아요. 아주 중증 환자들이 아니면.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질병 조절제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테로이드 흡입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스테로이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것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너무 조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공포가 심하죠. 네. 이 스테로이드란 약이 없었으면 이 천식 환자나 다른 내과 질환 환자 중에 유명을 달리하셨을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어떤 노벨상보다도 이 스테로이드가 훌륭하다. 네? 그런데 이 약을 잘 쓰면 명약인데 네. 먹는 약이나 주사약으로 해서 전신적으로 투여하는데 이걸 과량을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와요. 이렇게 살이 부잣집 맏며느리처럼 얼굴이 둥그레지고 근육도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염도 잘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뼈도 약해지고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백내장, 녹내장도 잘 오고요. 그런데 이 약을 흡입 스테로이드, 흡입제로 만들어서 네. 기관지에서 바로 작용하고 혹시라도 일부 흡수되는 거는 바로 간에서 파괴되게 만든 약이 스테로이드 흡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란 용어는 같이 쓰지만 전혀 다른 약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안심하고 장기간 쓰셔도 됩니다. 핀란드란 나라에서 저랑도 가까운 교수지만 하텔라 교수가 주도가 돼서 네. 거기는 인구 한 6, 700만 밖에 안 돼요.
천식은 많습니다. 1980년대에 비해서 한 서너 배 환자들은 늘어났는데 천식에 대한 사망 환자나 입원 환자는 급격히 줄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게 이 국가적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환자, 학교 선생님, 양호교사 다 해서 천식은 염증 질환이다. 그걸 조절하는데 흡입 스테로이드가 기본이다. 그것만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치료에 활용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현재 그 핀란드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효과라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흡입제가 정말 중요한 약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네. 질병을 조절하는데 이 스테로이드 흡입제가 기본으로 들어간다. 아. 너무 겁내지 마시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천식을 치료하는데 보면 지금 표준 치료는 환자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약의 단계를 올리면서 쓰게 돼 있어요. 이 흡입 스테로이드를 기초로 해서. 그런데 이 흡입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효과가 좋지만 이 TH2 염증이 있는 환자한테서 쓰게 되면 폐기능이 확 좋아집니다. 끊으면 다시 내려오죠. 그런데 TH2 염증이 아닌 경우는 이 폐기능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포괄해서 일반 표준 치료는 하지만 그 중에서 듣지 않는 환자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또 미래 천식은 환자 개개인의 아까 생기는 특성에 맞춰서 이제 치료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염증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런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기관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관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포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관여하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했더니 확 천식이 좋아지더라 하는 경험들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개발된 약들이 이제 항체 신약인데요. 상피 세포에서 나오는 이런 TSLP라는 물질이나 아까 E형 림프구에서 나오는 인터루킨 4나 인터루킨 5, 그 다음에 인터루킨 13 같은 걸 블록하는 그런 약제들이 이 중증 천식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를 보이는데 이거는 모든 환자에서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타입이 맞는 환자한테 이제 효과를 보이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는 이런 기도 염증의 정도 또 알레르기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치료 약제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알레르기 유무나 염증 패턴, 염증 관여 물질들 외에도 기도 개용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기도 폐쇄가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증상이 주 문제인지 천식은 얼마나 자주 나빠지고 심한지 그 요인은 뭔지 또 환자분의 연령에 따라서도 각자한테 맞는 치료 방침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드리면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은 악화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자. 또 개개인별로 맞는 환경관리와 생활관리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이 에어컨 밑에서 마스크도 좋은 방법이다. 또 흡입제의 중요성 그리고 천식이 정말 다양하다. 생기는 것도 다양하지만 치료에 대한 반응도 환자마다 다양하다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 치료로 진화를 하는데 이제 그중에 우리가 일부 손에 쥔 것들이 이런 중증 천식에 쓰는 생물학적 제재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정리해서 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도중 굉장히 천식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이 2014년 초에 천식을 진단 받으셨다고 합니다. 뭐 여기 보이시는 여러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고 폐기능 검사를 하면 92%가 나오고 축농증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침이 많이 나옵니다.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식을 지금 보면 포스트란 게 아까 복합제 흡입 스테로이드와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가 있는 거고 엑시마도 이제 그 천식 기관지 확장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천식과 비염을 함께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토린 사용하면 폐기능이 92% 나오면 정상이 80% 이상인데 본인이 제일 좋을 때 얼마인지를 알아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평소엔 나쁘지 않으신데 감기에 걸리고 나서 이제 축농증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천식약을 잘 쓰시면서 축농증을 추가로 치료해야 좋아지는데 거기에는 축농증이 있으면 후비루 같은 게 잘 생깁니다. 네. 그게 이제 기침을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축농증을 우선 함께 잘 관리하는데 이런 데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감기나 감기의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은 그겁니다. 천식약을 끊어서 안 됩니다. 오히려 감기약은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고 합병증이 와서 항생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감기에 걸려서 천식이 나빠지는 것이 천식 우리 치료 경과를 볼 때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약을 먹으면서 중요한 약은 중단을 했다가 천식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병원에 가시면 내가 천식이랑 부비동염 때문에 이런 약을 쓰고 있고 이 약은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먹을 약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천식이 나빠졌을 때 어떻게 추가적인 치료를 할지를 그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보통 흡입 스테로이드 쓰지만 네. 알레르기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약을 단기간 좀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지를 미리 다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런 데 대해서 고생을 덜 하시고 빨리 회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기 치료와 동시에 천식 치료도 꼭 잊지 말고 천식 함께 치료를 해주는 것. 더 강화해서 더.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권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감기와 천식 증세가 같나요? 천식을 예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천식 감기도 이제 기침을 네.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이 감기인데요. 그런 경우는 대개 3주 이내에 기침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콧물이나 네. 이런 목이 아프거나 전신 열감 같은 다른 증상들이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천식은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기도에. 그래서 이런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명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기가 천식을 악화시키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천식이 있는 분이 감기 들었을 때 천식 증상이 나빠져서 천식과 함께 혼돈이 되는 경우는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천식이 있는지를 꼭 검사를 하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여행님 질문인데요. 2023년 12월부터 가래 때문에 지금까지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검사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가래가 계속 나온다고 하네요. 66세 여성이신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보면 한 2년 이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네. 객담,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경우를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하는데 이 만성기관지염은 말 그대로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거기에 알레르기 염증이 있어서 오는 기관지염도 있을 수 있고 네. 다른 이유들 때문에 감염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가래 분비하는 분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 가래 분비가 많아져서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요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필요하고요. 일단 증상에 대해서는 저런 객담들을 묽게 네. 해서 잘 배출되게 하는 그런 약도 있고 객담의 분비를 그런 분비선들을 억제해서 객담이 줄어들게 하는 약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또 저렇게 가래가 나오는 동반 증상이 뭔지 또 혹시 알레르기 염증이나 이런 게 수반돼서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인과 약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네. 좀 자세히 체크해 보는 게 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만두 김킴님이 천식에도 비타민 C 메가도스요법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비염도 천식이랑 비슷한 질환인데요. 네. 아까 원 에어웨이, 원 디지즈라고 얘기했지만
이 코의 구조하고 기관지의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질문하신 거는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천식이나 비염 환자들에서 항산화 치료를 연구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약제로 개발된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비타민 C를 우리가 표준 치료에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구되고 있긴 하지만 그게 표준 치료를 아직 인정받지는 못한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경희님 질문인데요. 어릴 때 천식을 앓으셔서 뭐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했고 담배 냄새를 맡으면 뭐 지금도 머리 아프신 것 같은데 네.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고혈압 환자라고 하십니다. 네. 그 담배 연기가 네. 천식 환자들은 기관지 과민성이라는 특성이 잠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를 맡으면 이제 심한 기도 수축이 오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그런 거랑 연관이 돼서 이제 두통이 유발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 천식 증상이 같이 나타나시는 것 같으면 기관지 확장제 같은 속효성 확장제를 쓰게 되면 그런 증상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호흡곤란이 없고 쌕쌕거리는 게 없다면 그건 담배 연기에 의해서 천식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아마 과거에 천식에 힘들었던 것들이 이 두통의 한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혈압이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천식 증상이 같이 온다면 천식으로 좀 볼 수 있지만 아니라면 그 영향력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만 네. 천식 증상 없이 머리만 아픈 거는 꼭 천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그다음 밤새꿈님 질문인데요. 이비인후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코막힘과 두통이 심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천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관지가 좁아졌다는 것은 주로 어느 부위부터 어느 부위까지의 기도를 검사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코막힘과 두통이 있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부비동염이 있는지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비중격 만곡 같은 게 있을 때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 안에 물혹 같은 것들이 생겨서 통로를 막을 때에도 이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천식과 직접 관련은 없죠. 그렇지만 아까 원 에어웨이 원 디지즈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이 천식이 있는 분은 상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촘촘하게 검사하실 필요는 있고요. 우리가 천식 환자들에서 기도가 좁아지는 거는 이 중간 크기의 기도부터 하부 기도까지 다 좁아집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이렇게 목을 조르는 네. 그 장난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기관지 가닥가닥을 누가 이렇게 확 조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천식 환자에서 오는 거고요. 천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나는 숨차고 쌕쌕거렸는데 병원에 와서는 폐 기능도 정상이고 숨차지도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약을 낮은 농도부터 주면 일반 정상인들보다 빨리 기도 수축이 일어나고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게 이제 기관지 유발 시험을 그걸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식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기관지 전체가 다 관여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분 좀 자세하게 써주셔서 고님 질문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님께서는 천식 진단을 작년 12월에 받으셨는데 이런 상태시고 수치가 이 정도인데 획제 아예 안 쓰는 걸로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보면 호기 산화질소가 초기에 120이었다는 것은 기도 내에 알레르기 염증이 상당히 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이제 호상구성 염증이 심화되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가 호기 산화질소입니다. 이런 타입의 환자분들은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싱귤레아나 아마 엘립타로 된 렐바 같은 걸 쓰셨던 것 같은데 호기 산화질소가 이제 120에서 20으로 정상 범위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흡입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호상구성 염증이 많이 좋아졌다.
조절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용량을 줄였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아예 이것도 쓰기가 싫다는 건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게 다시 또 확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약을 유지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라서 우리가 평생 밥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저 쓰는 건데 그렇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고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몸 상태를 만들면 우리가 매일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듯이 기관지를 운동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쓰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쓰고도 점점 줄여서 아주 좋아지면 끊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평생 써야 된다는데 우울감을 너무 하시지 마시고 적절하게 치료하면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고님이 흡입제하시기 너무 불편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그럼요. 또 지내기 네. 위해서 흡입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수님과 함께 천식에 대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천식 환자분들에게 좀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천식이나 비염이나 다 이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건 선진국에서 많이 생기는 선진 시민들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과거보다는 천식의 치료 방법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본인의 질병의 타입을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거기 맞게 치료해 가면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그리고 천식 환자라고 하더라도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도 약만 잘 쓰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식 환자분들이 모두 교수님 말처럼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흡입제나 그런 약제들을 잘 치료받고 관리하면서 좀 건강한 일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7시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